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목요일 제가 결강을 하게 돼서 그에 따른 강의를 보강을 유튜브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홀 이펙트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그래서 홀 이펙트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엔진이나 모터의 어, 그 포지션을 센싱 한 다음에 그 모터의 아니면 엔진의 그 폭발 타이밍 또는 DC 모터의 극성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센서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 연구 좌석 옆에 도체를 놓고 그리고 이런 기어가 움직이면 기아의 철 성분에 의해서 자기장이 강화가 되므로 이러한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도체 내부에서의 전류를 흘려줬을 때 볼티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홀 이펙트 센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러데이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했죠. 홀 이펙트나 패러데이 이펙트나 이렇게 그 마그네틱 필드 내에서 움직이는 그 차지가 있을 때 받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홀 이펙트 센서나 아니면 패러데이 디스크를 가지고 그 발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를 우리가 외부에서 수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엔진으로서 돌려주면 N국과 S국 사이에 도체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돌게 되겠죠. 그러면 돌 때 이 속력에 의해서 그 안에 있던 차지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힘을 받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게 되죠. 그때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 포스를 다시 차지로 나눠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므로 일렉트릭 필드가 그 R 방향에 대해서 걸리게 되죠. 홀 이펙트인 경우에는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 내에서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면 그때 볼티지가 위아래로 형성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홀 이펙트 센서를 만든다고 그랬고, 패러데이 디스크도 역시 그 커런트 대신에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끔 이 디스크를 구리판을 움직이게끔 해서 볼티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그 도체를 자기장 내부에서 V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도체 내부의 전자가 역시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윗부분을 A라고 그러고 밑에 부분을 B라고 그러면 길이가 L인 이러한 도체 내부에서 우리가 힘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계산한다 그러면 QV 곱하기 B, 왜냐하면 V하고 B가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 되니까 QVB의 힘을 받게 되죠. 그걸 다시 차지의 양으로 나누면 차지가 여기서 없어지니까 V 곱하기 B, 속도와 마그네틱 필드에 비례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일렉트릭 필드가 위아래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볼티지는 A와 B의 볼티지는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거리를 하면 볼티지가 나오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콘스턴트고 거리 L을 곱해주게 되면 VBL의 볼티지가 위아래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은 볼티지 일렉트릭 필드가 미안합니다. 볼티지가 플럭스,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같게 되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 내부에서 움직이는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없네요, 여기. 마그네틱 필드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볼티지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 구조에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이 코일이 있고 그 바깥에 다시 코일이 있을 때 이 안에 코일의 전류를 변화시켜주면 이 안쪽 코일 내부에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쪽에 그 코일에 에어리얼 A 라고 할 때 이 안쪽으로 통과하는 토털 마그네틱 플럭스의 양은 마그네틱 필드 곱하기 에어리어죠. 데피니션이죠, 이건. 그 정의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 곱하기 에어리어가 되고, 그거는 우리가 암페어의 법칙에서 뮤제로 n i가 마그네틱 필드가 되죠. 이 소레노이드 내부에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가 스몰 n, 그리고 뮤제로, 그러니까 베큐에서의 magnetic susceptibility 뮤제로가 되고, 커런트가 i가 될 때 magnetic 필드는 암페어의 법칙에 의해서 뮤제로 n i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리어가 그 안에 소레노이드 형태의 그 코일의 에어리어를 면적을 A라고 하면 뮤제로 NIA가 됩니다. 그런데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볼티지는 마이너스 D 플럭스 오버 D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플럭스를 시간에 따라서 나눈 그 값이 되니까 여기서 변하는 거는 커런트가 I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뮤제로 N하고 A는 상수가 되고 I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그러한 볼티지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번째 코일의 길이 방향으로 적분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길이 방향으로 적분하면 볼티지가 나오죠. 그래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볼티지는 일렉트릭 필드의 길이 방향 적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이 바깥의 코일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이 전체 길이는 2파이 스몰 r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 그러니까 dl 적분한 게 2 곱하기 2파이 r이기 때문에 여기서 2 곱하기 2파이 r에서 2파이 r을 양변 오른쪽으로 나눠주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2파이 r분의 1의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일이 있고 움직이는 부분이 없다 그래도 마그네틱 필드의 양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구조에서는 역시 발전기의 원리의 그 패러데이 법칙, 볼티지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내부의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는
지금까지는 마그네틱 필드가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물체를 움직여서 그래서 볼티지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길이 L인 도체를 마그네틱 필드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 거리 L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볼티지는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L이고 일렉트릭 필드가 힘을 다시 Q로 나눈 거고 힘은 QVB니까 결과적으로 볼티지가 VBL에 볼티지가 걸린다는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패러데이 디스크에서 보면 이렇게 컨스탄트한 마그네틱 필드 내부에서 도체가 움직일 때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볼티지를 우리가 포스를 가지고 다시 볼티지를 유추해냈었죠. 그리고 모터에서는 퍼머넌트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그 도선이 움직일 때 그때 어떻게 볼티지가 걸리는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움직이지 않고 두 번째 도선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두 번째 도선의 그 전류의 양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켜주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양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볼티지, EMF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중요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볼티지가 만들어지는지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볼티지를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또 어떻게 그 커런트가 만들어지는지 에디 커런트가 있습니다. 에디 커런트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도체가 움직일 때 마그네틱 필드가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만 있으면 그 주위를 조금 전에 했던 그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에디 커런트라는 커런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커런트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에 지금 도선이 있을 때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면 커런트가 만들어지죠. 이것도 에디 커런트의 일종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보면 여기 볼티지가 만들어지지만 마그네틱 필드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위아래 부분에 볼티지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볼티지가 형성이 되는 게 여기다가 이제 그 도선을 연결하면 볼티지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발전기도 마그네틱 필드 내에서 도선이 움직일 때 양쪽을 연결하는 그 도선을 저항으로 연결해 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 전류를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체 내부에 마그네틱 필드가 변할 때 만들어지는 볼티지에 의해서 그 볼티지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볼티지에 의해서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데 그 커런트를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디 커런트를 가지고는 이렇게 그 도체 금속 탐지기를 만듭니다. 금속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커런트를 오른쪽으로 흘렸다가 왼쪽으로 흘렸다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죠.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이 금속 근처에 있으면 금속에 볼티지를
패러데이 법칙에서 볼티지를 만들어내고, 변화하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볼티지를 만들어내고, 이 볼티지가 에디 커런트를 만들어냅니다. 에디 커런트는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패러데이 법칙은 볼티지는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볼티지가 형성이 되고 또 커런트도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기 지금 외부의 코일을 시간에 따라서 커런트를 바꿔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고,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는 도체 내부에 EMF를 만들어내죠. EMF는 커런트를 만들어내고, 이 커런트는 다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이제 B'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디 커런트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필드를 B'은 원래 만들어진 마그네틱 필드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외부에서 변화시켜 주면 금속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에디 커런트가 만들어지므로 이 전류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금속이 이런 코일에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흐르는 커런트의 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금속 탐지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 커런트를 변화를 주려고 했을 때 커런트에 금속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커런트의 변화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요 커런트를 에디 커런트라고 하고, 에디 커런트의 원인은 뭐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왜 패러데이 법칙에서 만들어지느냐? 패러데이 법칙은 볼티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볼티지를 만들어내고, 이 볼티지는 도체 내부에서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류가 다시 마그네틱 필드를 상쇄시키는,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진 마그네틱 필드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B'이 B의 반대 방향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에디 커런트라고 하고, 이 에디 커런트를 가지고 금속을 탐지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암페어의 법칙의 보정 형태. 그래서 Generalized 암페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암페어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암페어의 법칙은 수식이 좀 여기 복잡하게 돼 있는데 건너뛰고 어디 봅시다. 여기까지 건너뛸 수가 없네요. 자, 봅시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지금까지 했죠. 패러데이 법칙은 이게 EMF라고 그러는데, 왼쪽이 EMF라고 그러죠. 이 EMF는 마이너스의 코일을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일렉트릭 필드를 접근하는 값, 그러니까 볼티지가 된다고 했죠. 볼티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d psi b over dt,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값, 그러니까 볼티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거든요. 마그네틱 필드의 그 선적분, 이거를 뭐 특별히 이름을 두진 않는데, 마그네틱 필드의 선적분은 일렉트릭 필드의 선적분하고 내용은 똑같죠. 이게 마그네틱 필드나 일렉트릭 필드가 바뀌어졌을 뿐이고, 마그네틱 필드의 선적분은 그 선을 통과하는 전류에다가 뮤제를 곱한 값하고 같다. 이게 암페어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나 더 줍니다. 입실론 제로의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전류가 없다고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선적분한 값이 뮤제로 곱하기 입실론 제로의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같게 되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하고 수학적으로 동일한 마이너스 플러스가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위와 같이 표시하는 암페어의 법칙을 에다가 요 값을 더하는 그 수식을 쓰게 됩니다. 이게 맥스웰의 암페어 법칙 수정 공식인데, 이 부분을 집어넣음으로써 암페어 법칙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틀린 그러한 보정된 암페어의 법칙을 수정된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때 사용되냐면, 이렇게 커패시터에 전류가 흐를 때, 커패시터에는 교류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했죠. 그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중간에는 실질적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전류가 계속 흐르죠. 이럴 때 암페어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라는 건 차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잖아요. 그래서 I는 dq 나누기 dt잖아요. 그래서 차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면 차지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게 되죠. 그 양은 커패시터의 경우에, 컨덴서인 경우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데, 일렉트릭 필드는 차지에 비례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차지에 비례하니까 차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가 커런트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암페어의 제너럴라이즈 암페어 법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의 선적분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전류가 없어도 전기장의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동일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패시터를 통해서 교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수정한 그러한 수식이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된 암페어의 법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암페어의 법칙이 수정된 것까지 다루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슈퍼컨덕티비티는 기본적으로 퍼펙트 컨덕터는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죠. 똑같이
퍼펙트 슈퍼컨덕터에서는 슈퍼컨덕터 내부의 자기장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원래 어떤 물질의 자기장이 바깥에 자기장이 있으면 그냥 자기장이 이렇게 안에도 통과하게 되는데 슈퍼컨덕터는 자기장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컨덕터는 기본적으로 자기장을 0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을 슈퍼컨덕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0이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장이 그 도체에 흐르게 되면 도체 주변에 자기장이 있으면 도체 내부에서 에디 커런트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에디 커런트가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에디 커런트에서 만들어진 자기장과 외부의 자기장이 정확히 캔슬이 돼서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퍼펙트한 메탈에서는 그 슈퍼컨덕터에서는 자기장을 100%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기장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현상이 이렇게 금속이 떠 있는 이러한 현상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자석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슈퍼컨덕터가 있으면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필드를 완전히 캔슬시키는 여기 N극이라고 그러면 밑에가 N극이 되게끔 커런트가 흘러서 N극은 서로 밀치죠. 그래서 떠 있는 현상을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컨덕터냐 아니냐를 이렇게 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그 패러데이 법칙과 Generalized Ampere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9장 패러데이 법칙 마치기로 하겠습니다.